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최근 중국 금융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으며 경제 악화의 영향이 금융업계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상장된 회사의 고위 간부들이 집단 사임하는 소식이 업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중국 내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는 42개 중국 상장은행에서 4만 명 이상의 직원이 퇴직했으며 이는 은행업계의 집단 탈출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동학망재경에서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8월부터 지금까지 한 달 동안 A주 상장사들이 1,100건 이상의 사직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실적 예상 증가 공고 수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현재의 엄격한 규제와 처벌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 도망가야 늦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동학망의 통계에 따르면 이렇게 많은 사직이 발생한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 고위 임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은행에서는 고위 임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사직하고 있습니다. 만덕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전국 주요 42개 은행의 직원 수는 총 253만 624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6만 명이 줄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은행의 실적 압박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은행에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명예로운 체면 있는 직업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스스로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증권사의 고위 임원들이 나이가 들어 은퇴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90년대 초 우리나라 증권업계가 막 시작되었고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40년이 지나 은퇴 시기가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증권사들은 대부분 국유 자본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되면 퇴직해야 합니다. 물론 만약 증권사의 업무가 예전처럼 잘 나갔다면 규제도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은 아마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계속해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데 힘썼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명한 몇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정책을 보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직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도망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동방자산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유 6대 은행인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 등이 특히 많은 직원 감축을 보였습니다. 중신은행, 평안은행, 조상은행 등도 대규모 인력 감축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닝보은행의 감원율이 가장 높았으며 5.71%에 달했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 닝보은행은 총 1,669명의 직원을 줄였고 이는 시중은행 중 가장 큰 감축 비율입니다. 한 닝보은행 전직 직원은 간단히 말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체저축은행의 상황도 비관적입니다. 2023년 말 19만 7,146명에서 2024년 6월 말 19만 2,922명으로 상반기에만 4,224명이 줄었고 위 기간에 30세 이하 직원은 5,263명이 감소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이탈이 특히 눈에 띄며 한때 금 밥그릇으로 불렸던 은행업이 이제는 뜨거운 감자로 변해버린 듯 보입니다. 젊은이들은 은행에 머무르기보다 배달하는 직업을 더 선호하는 모습입니다. 소후재경의 분석에 따르면 은행업계의 직원 대규모 퇴직은 경제성장 둔화, 시장 경쟁 심화, 규제정책 변화 등으로 인한 업계 수익성 압박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 압박에 대처하기 위해 감원 및 급여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뿐만 아니라 금융업계의 고위직들도 줄줄이 퇴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중국 A주 상장사는 1,100건 이상의 사임 공고를 발표했으며 사임 물결은 특히 중국인민보험의 회장 왕정과 중국은행 행장 유검, 절강상업은행 행장 장영삼 등 금융업계에 집중됐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중국은행 총행장이 갑자기 사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자진해서 물러났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잘 모릅니다. 중국은행이 4대 은행 중에서도 으뜸인 은행일 뿐만 아니라 상장된 은행 중에서도 선두를 달리는 국유 대형은행입니다. 자산이 46조 위안을 넘기 때문에 그 자리는 단순히 연봉 300만 위안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중국은행 행장은 집행이사이자 부이사장급으로 이는 부부장급에 해당합니다. 이게 어떤 개념인지 짐작가시나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교통은행 행장도 사임했습니다. 이분은 이미 57세로 3년만 더 일하면 정년퇴직할 수 있었는데도 사임했습니다. 심지어 새로 부임한 지 며칠 안 된 행장도 사임했습니다. 불과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에만 12개 은행의 행장들이 줄줄이 사임했습니다. 왜 모두가 이 황금 밥그릇을 싫어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덕양에서 11년 동안 대출 업무를 해왔지만 이렇게 은행 고위 간부들이 집단으로 사임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이 배경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을지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일부 네티즌은 이처럼 많은 총수들의 갑작스러운 퇴진과 금융, 공기업 분야의 고위직 이동은 더 깊은 문제와
다가오는 변화를 암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지금까지 총 1106건의 사직 공고가 있었고 사직한 사람 중에는 회장, 고위 임원, 그리고 재무 담당 임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직한 회사들은 민간 기업도 있고 국영 기업도 있으며 상당수의 대형 은행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중국은행, 절상은행, 강음은행, 상수은행의 행장과 부행장 같은 고위 임원들이 사직했으며 그 외 다른 국영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태보 자회사의 회장, 중국황금의 회장, 중국철권의 이사, 그리고 국약의 현재 회장도 모두 사직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서둘러 사직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 공상은행의 부행장이었던 장홍민은 2018년에 사직했지만 이전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사직했던 북경은행의 행장인 염소연도 최근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법망은 넓고 촘촘하다는 말처럼 그 누구도 법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20건 이상의 사직 공고가 나왔고 항공발동력, 금강항운, 화윤3구의 고위 임원들도 모두 사직했습니다. 이는 마치 큰 비가 오기 전의 징조와도 같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재정 수입 중 비세수 수입이 꾸준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흐름을 보면 비세수 수입의 성장 동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전중공 체제 내 관료였던 두 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금융계 고위 간부들이 집단으로 사임하는 현상을 폭로하며 많은 사람이 미래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현상이 중국 금융 시스템의 심각한 부패와 체계적 문제를 반영하며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시간 문제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정보와 전략연구소의 경제학자 이양청은 은행이 파산할 경우 중공정부는 예금자의 손실을 전액 보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남 농촌상업은행을 예를 들면 이 은행의 파산 금액은 400억 위안, 한화약 7조 6천억 원 이상의 피해를 초래했는데 정부는 5만 위안, 한화약 950만 원 이하의 소액 예금자에게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앞으로 전국적으로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양청은 경제가 얼어붙으면 자산 안전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중국인의 주요 자산이 부동산과 은행에 집중됐지만 부동산 개발업자는 은행 대출에 의존해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흥다그룹의 허가인 같은 건물들이 그 보기에는 부유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락은 개발업자의 자본 흐름이 끊기고 은행이 마이너스 자산으로 전락해 시스템적 금융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중추절 후 첫 거래일인 9월 18일 중국 증시는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며 상하이 종합지수는 27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고 4500개 이상의 종목이 하락해 주주들은 큰 실망에 빠졌습니다. 9월 18일 오후 중국 A주 세 가지 주요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2700포인트 아래로 떨어져 최종적으로 0.35% 하락한 2694.55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심천 종합주가지수는 한때 0.87% 하락했고 창업한 지수는 0.72% 하락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매우 침체됐고 주주들의 신뢰는 다시 한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소셜 플랫폼에 많은 네티즌은 웨이보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무력감과 절망감을 표현했습니다. 한 주주는 조금도 놀랍지 않다. 2600포인트도 곧 무너질 것이다. 지금 주식시장은 사람을 불안하게 하며 신뢰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주주는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지 이미 모두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금은 2600포인트만이라도 지탱되길 바랄 뿐이다 라고 무기력하게 말했습니다. 재경 블로거 재경진비는 직설적으로 오늘 A주가 7개월 만에 다시 27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고 시장의 가림막이 완전히 벗겨졌다. 지금 A주는 암울하고 섹터마다 번갈아가며 하락하고 있으며 끝이 보이지 않는다. 국내의 준비율 인하나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도 A주 하락 추세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100만 팔로워를 보유한 유은 박사도 웨이보에 글을 올려 A주 문제가 단지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며 더 깊은 경제 환경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2월 중국 주식시장은 한때 2700포인트 아래로 하락하며 시장의 절망적인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계속 붕괴하는 상황에서도 중국 당국은 여전히 외부의 밝은 경제 전망을 선전하고 중국 경제를 비관하는 발언을 엄격히 금지하며 미디어를 조작해 낙관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주주들의 무력감과 절망감은 일부가 미국과 인도 대사관의 웨이보 댓글란에서 도움을 청하며 중국 주주를 구해달라고 호소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중국 내 매체인 재화련편은 9월 17일 보도에서 올해 상반기 중국 재정 수입이 2.6% 감소했지만 지출은 여전히 증가하여 재정 적자가 2조 위안을 초과했다고 전했습니다. 31개 성시 중 상하이만이 재정 흑자를 기록했으며 지급률은 100%를 넘었지만 하남과 사천을 포함한 17개 성시는 자급률이 5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서장의 지급률은 가장 낮은 10.2%에 불과했습니다. 재화련편은 중공 당국이 조정하지 않으면 지방 채무 문제가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정부 기관을 축소하고 부패를 엄벌하며 국유기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경제 위축의 반영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사용자는 기관과 공기업의 수입이 몇 배로 증가한 것이 바로 재정 부담이 아닌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지방 경제가 침체되어 있지만 관료들의 재산 축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풍자했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업자 레이 달리오의 말은 주목할 만합니다. 달리오는 최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가족 사무실이 여전히 중국에 대한 약간의 투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현재 특히 경제 침체의 맥락에서 실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투자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경제 환경이 지난 4년 동안 크게 변했으며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이 계속 하락하면서 많은 투자자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현금을 보유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8월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규모 이상의 산업 증가율은 전년 대비 4.5% 증가했지만 이는 2021년 9월 이후 가장 길게 이어진 둔화 기간이었으며 중국 경제의 압박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이러한 경제 동향은 중국 정부에 더 큰 도전을 제시하며 올해 5% 정도의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및 통화 정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달리오는 2024년 아시아 밀켄 연구소 포럼에서 여전히 그들의 포트폴리오 중 일부는 중국에 투자하고 있지만 중국이 여전히 가격 면에서 매력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투자 규모를 어떻게 관리하고 구조를 최적화할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달리오는 중국의 현 상황을 1990년 일본의 부동산 거품과 비교하며 중국이 직면한 도전이 더 복잡하고 심각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모든 국가가 경제 변동을 겪으며 어떤 나라에서도 투자에 과도하게 집중하지 않아야 포트폴리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투자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발언은 중국 경제에 대한 달리오의 심층 분석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복잡한 심리를 반영한 발언입니다.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피하려는 가운데 시진핑은 어려운 시험대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